자, 여러분 앞에서 우리 경우의 수 확률을 이제 김명규 선생님하고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또 차분차분 김명규 선생님 차분차분 하시거든요. 차분차분 설명 잘 해주셨을 거예요. 됐습니까? 쌤이랑 이제 통계를 좀 할 텐데요. 여러분 일단은요. 통계의 마지막 최종 목적지는 어디냐면요. 추정입니다. 추정. 추정을 하기 위해서 밟아야 되는 과정들이 있어요. 됐습니까? 일단 우리에게 확률 분포라는 게 있습니다. 확률 분포라는 건 뭐냐면요. 확률 변수 하나와 확률 사이의 대응 관계를 확률 분포라고 해요. 근데 확률 분포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선 확률 분포, 연속 확률 분포. 이선 확률 분포에서는요. 확률 분포표를 그려주셔야 돼요. 연속 확률 분포에서는요. 정규 분포를 하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선 확률 분포는 확률 변수가요. 각각 떨어져 있는 값이라는 이야기예요. 됐나요? 각각 떨어져 있는 값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 페이지 책에서 보시면요. 간단 개념에서 됐나요? 이선 확률 분포가 뭔지, 연속 확률 분포가 뭔지가 나와 있습니다. 됐습니까? 확률과 확률 변수 사이의 대응 관계를 확률 분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마치 함수처럼 x가 얼마일 때 px가 얼마다 이렇게 정의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px를 갖다가 우리 뭐라고 불러? 함수예요. 무슨 함수? 이선 확률 분포에서는요. 확률 질량 함수. 연속 확률 분포에서는요.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불러요. 결국 그 함수들이 전부 다 값이 뭡니까? 확률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오케이. 그랬을 때 여러분 예에서의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가 있습니다. 평균은요. 모든 확률 변수와 모든 확률들을 싹 다 더해주시면 돼요. 됐습니까? 분산은요. 확률 변수의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뭐를? 네, 제곱을 빼주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xi의 제곱 pi에서 그쵸? 됐습니까? 앞에서 우리가 했던 뭐? 평균. 이거 우리 m이라고 쓰기도 하잖아요. 얘 제곱을 빼주는 거다. 세 번째 시그마 x 표준 편차라고 하죠. 됐습니까? 표준 편차는 루트 분산과 같더라. 정의가 대체 뭔지는 여러분 지금 알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개념 강의할 때 개념 정리할 때 하셔야 돼요. 됐습니까? 이게 뭔지는 이해가십니까? 오케이, 이렇게 되겠다. 이제 여기서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 공식들이 또 있죠. 그죠? 됐나요? 파생되는 것들 ax 더하기 b의 평균은 a의 2x 더하기 b와 같다. ax 더하기 b의 분산은 그죠? 됐어요? a 제곱의 vx와 같다. ax 더하기 b의 표준 편차는 절대값 a의 시그마 x와 같다. 됐습니까? 얘네들은 아셔야 되는 거고요. 됐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연속 확률 분포. 아참 이산 확률 분포에서요. 여러분 중요한 분포가 있는데요. 바로 뭡니까? 이항 분포예요. 아직 이산 확률 분포 이야기하는 겁니다. 연속 확률 분포 저쪽에서 다시 쓸게요. 이항 분포입니다. 이항 분포는요. 확률 질량 함수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예요? 확률 질량 함수가 독립시행의 확률을 가져요. 즉 n회의 시행을 하는데요. 우리가 원하는 어떤 사건이 한 번 일어날 확률이 P래요. 그때 걔가 X번 일어날 확률을 구하여라. 확률 변수 X가요. 개수 또는 횟수 또는 명수일 때 이항 분포입니다. 그리고 얘는요. 확률 변수 X가 이항 분포를 따릅니다. 이렇게 써요. 여기서 나오는 평균은요. 요놈아의 평균은 여러분 따라하세요. NP, NPQ. 분산은요. NPQ입니다. 쌤, Q가 뭐예요? 아, 이만큼이 Q예요. 1 빼기 P가. 그러다 보니까요. 표준 편차는 루트 NPQ라고 쓸 수가 있겠죠. 자, 우리 이어서 연속 확률 분포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정규 분포예요. 정규 분포. 됐습니까? 정규 분포의 곡선은요. 확률 그래프가 이렇게 나옵니다. 얘가 곧 평균이 되고요. 됐습니까? 그리고 퍼진 정도가 바로 표준 편차가 돼서요. 편차가 클수록 그래프는 뚱뚱해집니다. 예를요. 기호로 확률 변수의 x는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를 따른다라고 씁니다.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규 분포를 하나의 분포로 통일시킬 수가 있어요. 모든 정규 분포를.
됐습니까? 그걸 바로 뭐라고 부릅니까? 표준 정기분포라고 부르고요. 표준 정기분포는요. 확률 변수 Z라고 쓰고요. 됐나요? Z는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입니다. 됐습니까? 그리고요. 모든 정기분포에서 확률 변수를요. 누구로? 표준 정기분포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바로 뭐라고 부릅니까? 표준화다라고 부르죠. 됐어요? 표준화. 그래서 모든 정기분포는요. 표준화 시키셔야 값이 나옵니다. 구할 수가 있어요. 괜찮으십니까? 오케이. 자, 그리고 나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추정을 이야기하는 거죠. 추정. 추정은 몇 가지가 있습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모평균의 추정. 그 다음에 모비율의 추정입니다. 내가 모집단의 특징, 모집단이 내가 조사하고자 하는 전체 집단이에요. 그 전체 집단을 조사하고 싶어요. 걔네들을 다 조사하는 걸 전수조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전수조사는 부담스러워요.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걔네들에서 표본을 임의로 갖고 와요. 됐나요? 갖고 와서 그들을 조사해요. 전체 집단을 뭐 합니까? 추정을 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들아, 첫 번째 표본 평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표본 평균은요. 모든 표본들을 다 더해서 n개로 나눠준 걸 표본 평균이라고 해요. 근데 내가 구할 수 있는 모든 표본들을 다 꾸려서 그들의 평균을 구하잖아요. 그럼 걔는 내가 구할 모평균하고 동일합니다. 그리고 모든 표본 평균들의 분산은 누구랑 동일하죠? 네, n분의 모분산과 똑같아요. 모든 표본 평균들의 표준 편차는요. 루트 n분의 시그마와 같죠. 괜찮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표본 평균들도 하나의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평균이 m이고요. 됐습니까? 분산이 n분의 시그마 제곱인 정규분포를 따르게 되어 있어요. 괜찮으십니까? 오케이. 근데 여러분 이 표본 평균을 가지고 내가 모평균을 추정을 할 겁니다. 됐습니까? 그때의 신뢰도라는 이야기를 하죠.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은요. x바 빼기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고요. x바 더하기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죠. 그리고 바로 이 길이, 그 길이를 신뢰 구간의 길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99%의 신뢰 구간은요. x바 빼기 2.58의 루트 n분의 시그마고요. x바 더하기 2.58의 루트 n분의 시그마 하고 나옵니다. 이 길이가 바로 뭐죠? 신뢰 구간의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됐습니까? 자, 두 번째. 모비율의 추정에 대한 이야기 해볼게요. 모비율. 됐습니까? 여러분, 내가 전체 집단에서 어떤 특정한 집단이 차지하는 비율을 갖다 구하고 싶은데 걔도 내가 다 구하기가 부담스러워서 표본을 갖고 와서 구할 겁니다. 됐나요? 걔를 갖다가 뭐라고 부를 겁니까? 표본 비율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얘는 표본의 개수 중에서 어떤 집단이 차지하는, 됐나요? 그 비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들도 평균이 존재해요. 이들의 평균은요. 모비율과 같습니다. 이들의 분산이 존재합니다. 이들의 분산은요. n분의 pq입니다. 됐습니까? 이들의 표준 편차도 존재합니다. 뭐죠? 루트 n분의 pq예요. 됐나요? 오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거 가지고 마찬가지로 누구를? 네, 모비율을 추정을 할 겁니다. 됐나요? 마찬가지로 95%로 추정한다 그러면 p hat 빼기 1.96의 루트 n분의 p hat q hat이고요. p hat 더하기 1.96의 루트 n분의 p hat q hat 하고 나옵니다. 99%로 추정을 한다라고 한다면 p hat 빼기 2.58의 루트 n분의 p hat q hat이고요. p hat 더하기 2.58의 루트 n분의 p hat q hat 하고 나오죠. 됐습니까? 오케이. 따라서 요 길이가 바로 신뢰 구간의 길이, 요 길이가 바로 신뢰 구간의 길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공식을 다 쓰고 나면 통계가 끝나는데요. 공식을 까먹기 때문에 통계는 틀리거든요.
따라서 여러분 기출문제 연습하시면서요. 꼭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다른 거 공부하더라도 다른 거 하더라도 통계는 일주일에 꼭 5문제씩은 풀어주세요. 공식 안 까먹게.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어서 우리 같이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부터 이제 선생님이랑 통계에 대한 수업을 같이 할 겁니다. 앞에서 이제 우리 김명규 선생님과 경우의 수, 확률에 대해서 아마 쭉 수업을 했을 거로 제가 이제 알고 있고요. 그죠? 이제 통계 선생님이랑 쭉 통계 수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문제 같이 한번 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가볼게요. 10개의 자료 X1부터 X12 이 순서대로 공차가 양수인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했습니다.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됐나요? X1부터 X10까지 이 순서대로 공차가 양수인 등차 수열을 이룬대요. 등차 수열. 여러분 등차 수열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이 차이가 다 어떡하죠? 네, 일정하죠. 맞습니까? 괜찮으세요? 여기 있는 이 차이들이 다 일정하며 차이가 다 일정해요. 됐습니까? 자, 그때 기억 X1부터 X9까지의 평균과 10개의 자료 X1부터 X10까지의 평균은 같다. 여러분 얘네들의 평균은 누구죠? X5죠. 됩니다. 가운데 값이니까. 맞나요? 여러분 실제로 얘네들 다 더해서 5로 나눠보면 얘가 나올 겁니다. 됐니? 이 차이가 다 일정하니까. 그럼 여러분 얘네들의 평균은 어떻게 될까요? 얘네들의 평균은요. X1과 X10을 더해서 반으로 쪼갠 얘네들의 중점과 동일하겠지. 이해 가십니까? 그럼 X1과 X10을 더해서 반으로 쪼개면 그게 X5던가요? 아니지. 됐습니까? 기억은 뭔가요? 틀렸어요. X6부터 X10까지의 평균과 여러분 그럼 얘네들의 평균은 누구죠? X8이에요. 됐니? X1, 2, 3, 4, 5 얘네들의 평균은 뭡니까? 누굽니까? X3이에요. 얘와 얘의 차이는 공차의 5배다. 5D다. 여러분 X8과 X3 요 공차의 차이 5D 맞죠? 니은 참입니다. 여러분 분산 얘기 나왔네요. 분산은 뭐죠? 흩어져 있는 정도예요. 여러분 이 흩어져 있는 정도 얼마? 네, 2D씩 흩어져 있죠. 얘도 얼마씩? 2D씩 ht어져 있어요. 따라서 분산이 어떻다? 같다. 니은과 디귿이 참이죠. 이해 가십니까? 오케이. 그다음 우리 저거 정답은 몇 번 나오나요? 정답은 몇 번? 네, 4번 하고 나오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학생이 지난 석 달 동안 치른 7회의 쪽지 시험 점수는 평균이 14점, 표준 편차가 2점이었대요. 첫 번째 가볼까요? 7회의 쪽지 시험이랍니다. 그러면 7회의 쪽지 시험을 점수를 다 더해서 뭘로 나눈 게 7로 나눈 그 값이 14라는 이야기죠. 그럼 A1부터 해서 어디까지? A7까지 더하면 얼마? 98이다 그 얘기죠. 이해 가십니까? 표준 편차가 2점이라 그랬어. 여러분 표준 편차가 2점이라는 건 뭐가? 분산은 4점이라는 이야기지? 됐습니까? 우리 분산이 뭐더라? X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주는 게 분산이었어. 맞나요? 그럼 여러분 X제곱의 평균 각각의 모든 시험 점수를 제곱해서 더한 것의 평균 됐나요? 얘네들에서 누구를? 평균의 제곱을 빼주면 그 값이 분산이더라. 따라서 여러분 얘는 얼마 나오고요? 196 넘어가니까 얼마 나오죠? 200. 그러다 보니까 A1의 제곱에서부터 A7의 제곱까지 더하면 이게 얼마 나오나요? 1400 하고 나오게 되겠네요. 맞습니까? 근데 이번 달에 치른 3회의 쪽지 시험의 점수가 13, 15, 14점이래요. 아하, 그럼 얘들아 이제 내가 뭐 했어요? 3번을 시험을 더 치렀어요. 이들의 평균을 구해볼까요? 그럼 A1부터 A7까지 더한 거에다가 13점, 15점, 14점을 더 더해줘야겠지. 그래서 얘를 뭘로 나누면 네, 평균 얼마? 10으로 나누면 이 값이 뭐더라? 바로 평균이죠. 그럼 여러분 얘가 뭐가 되고요? 네, 98이 나오고요. 이건요 얼마죠? 이렇게 하니까 29,
요 29 더하니까 29 더하니까 42하고 나오나요? 42. 여러분 이거 얼마 나오나요? 따라서 0하고 나오고요. 140하고 나오죠? 맞습니까? 따라서 이들의 평균은 얼마가 나오나요? 14하고 나옵니다. 됐나요? 그럼 여러분 각각의 제곱의 평균을 구해볼게요. A7의 제곱 더하기 13의 제곱 더하기 15의 제곱 더하기 14의 제곱 이렇게 말이야. 괜찮으십니까? 오케이, 이렇게 한 번 더 해보자. 그럼 여러분 이거 다 더하면요. 얘를 갖다가 뭘로 나눈 게? 네, 10으로 나오는 걸 찾아봐야겠죠? 걔네들이 평균의 제곱의 평균이니까. 됐나요? 자, 그럼 여러분 얘네들은요. 이거 얼마 나온다고 그랬어 우리? 네, 1400. 됐습니까? 1400하고 나오고요. 요 놈은요. 169, 225, 196을 얼마로 나누라고요? 네, 10으로 나눕니다. 괜찮으십니까? 이 값이 얼마 나오냐면요. 199하고 나올 거예요. 그럼 나한테 뭐라 그랬어요? 표준 편차 구하라 그랬지? 맞아요? 분산부터 찾아볼까요? 그러면 199에서 뭐를? 14의 제곱을 빼주니까 3하고 나와요. 따라서 표준 편차는 얼마가 나온다? 루트 3하고 나온다. 정답 몇 번입니까? 3번 하고 나오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첫째 항이 A 빼기 15D이고 공차가 얼마이고 D이고 항의 개수가 얼마인? 31인 등차 수열이라고 그랬어요. 위 항들의 값에 표준 편차를 뭐라고 할 때? 시그마라고 할 때 D분의 시그마의 값을 구하세요. 여러분 나한테 표준 편차 구하라고 그랬거든요. 맞습니까? 여러분 표준 편차는 뭐죠? 일단 분산은 뭐죠? 분산? 네, 분산은요. 편차들의 제곱의 평균이에요. 편차들. 편차가 뭔가요? 각각의 별량으로부터 뭐를? 평균을 뺀 값이 바로 편차예요. 가만히 보니까 얘들아 이들의 평균은 뭐가 될까요? 딱 가운데 있는 A가 되겠죠. 그럼 각각의 편차는요. A 빼버리니까 얘는 마이너스 15D. 그 다음에 네 마이너스 14D. 뭐 이런 애들이 되지 않을까요? 여기도 이제 15D, 뭐 14D 이런 애들이 될 거란 이야기야. 이들을 뭐 하자고요? 각 다 제곱을 해서 그들의 평균을 구하자고요. 그럼 결국 여러분 마이너스 15D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4D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3D의 제곱 쭉 해서 됐습니까? 13D의 제곱 더하기 14D의 제곱 더하기 15D의 제곱 이렇게 나와요. 됐습니까? 이들을 다 더해서 뭘로 나누자고요? 뭘로? 전체 개수 몇 개라고요? 31개라고요. 이게 곧 뭡니까? 네, 이게 곧 분산이에요. 그럼 해볼게요. 여러분 얘는요. 분모는 그대로 31하고 나오고요. 됐습니까? D의 제곱으로 빼고 나잖아. 1의 제곱이 2개, 2의 제곱이 2개 쭉 해서 2개씩 있어요. 시그마 K 콜 1부터 어디까지? 15까지 K제곱과 똑같죠? 따라서 6분의 N의 N이 15죠? 됐습니까?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됐습니까? 그럼 요거 날라가네요. 요거 2하고 나오고요. 요거 5하고 나오죠? 요거 날라가네요. 결국 여러분 이거 뭐가 돼요? 네, 90D제곱이 되고요. 이게 곧 시그마 제곱이니까 나한테 구하라는 시그마는 루트 90D. 따라서 4 루트 5D. 맞습니까? 그럼 지금 나한테 구하라는 D분의 시그마는요. 4 루트 5하고 나오겠네요. 여러분 루트 5 값을 양 뭐라고 하라고요? 네, 2.24로 하라고요. 따라서 4 곱하기 2.24를 됐습니까? 계산을 해야 되겠죠? 얼마 나옵니까? 약? 네, 8.96하고 나옵니다. 됐습니까?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구하라고 그랬지? 이때는 소수점까지 있었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8.96이 되겠다. 자,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수는 여학생 수의 1.5배이다. 쌤이 그래서 남학생 학생 수를 됐니? 학생 수를 여학생 학생 수 얘를 여러분 얘를 A라고 놓으면 얘가 2분의 3 A라고 놓는데 쌤 얘를 3A라고 놓고 얘를 2A라고 둘래요.
됐어? 나 분수 싫어서. 됐습니까? 대학 수학능력시험 모의고사 성적의 통계에 따르면 남학생의 평균 점수는 225점이래요. 여러분 이들의 평균이 225점이고요. 이들의 평균은요 235점이랍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들의 뭐를? 총점도 계산을 해야 되겠지? 됐습니까? 총점은요 225 곱하기 얼마? 3A. 얘는요 235 곱하기 몇 A? 2A 하고 나온대요. 이게 총점이에요. 3학년 학생 전체 학생의 점수의 평균이라고 그랬으니까 남자 여자 총점을 더해서 남녀 전체 학생 수 얼마로? 네, 5A로 나눠주면 되겠지. 됐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거 AA 사라지죠? 5 사라지면요 5, 4, 20, 5, 5, 25. 얘도 5, 4, 20, 5, 7에 35. 괜찮으십니까? 오케이. 그럼 여러분 얘 어떻게 나오죠? 4, 32, 135 더하기 얘는요 94. 됐습니까? 여러분 계산하니까 얼마 나오죠? 네, 229하고 나오나요? 229점 나온다. 몇 번인가요? 1번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사위를 한 번 던져 나오는 눈의 수를 얼마라고 하고 4로 나눈 나머지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x의 평균을 구하여라. 주사위를 한 번 던져서 4로 나눈 나머지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재요. 그럼 우리 x는 4로 나눈 나머지 0 될 수도 있죠? 1 될 수도 있네요. 2 될 수도 있네요. 맞습니까? 각각의 확률을 구해볼까요? 여러분 주사위 던져서 4로 나눈 나머지가 0 될 때 뭐죠? 4밖에 없죠. 됐니? 따라서 확률은요. 네, 6분의 1 하고 나옵니다. 주사위 던져서 4로 나눈 나머지가 1일 때는요. 1과 5 있습니다. 6분의 2 하고 나오죠. 역시 4로 나눈 나머지가 2인 거 3도 있죠. 그죠? 2인 것은요. 2하고 6 있죠. 6분의 2 있고요. 역시 주사위 던져서 4로 나눈 나머지가 3인 거 누구밖에 없습니까? 6분의 1. 다 더하니까 토탈 얼마? 1 하고 나오네요. 따라서 이들의 평균을 갖다 구하시면요. 곱하니까 빵, 곱하니까 6분의 2, 곱하니까 6분의 4, 곱하니까 6분의 3. 따라서 6분의 얼마가 나오나요? 네, 9가 나오고요. 정답은 2분의 3 하고 나오겠네요. 맞습니까? 몇 번인가요? 3번입니다. 이산 확률 변수 x가 취할 수 있는 값이 저렇게 된대요. x의 확률 질량 함수가 뭐 저렇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상수 k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그랬네요. 됐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확실한 것은 이산 확률 변수였을 때 각각의 확률을 다 더하면 얼마 나온다? 1이 나온다는 거 알고 계시죠? 맞나요? 여러분 쌤이 여기다가 그러면 마이너스 2부터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 k 더하기 9분의 2 더하기 k 더하기 얼마? 9분의 1 더하기 k죠? 0 들어가니까 더하기 k 더하기 9분의 1 더하기 더 k 더하기 9분의 2 하고 나오죠? 맞습니까? 여러분 다 더하니까 몇 k? 네, 5k 하고 나오고요. 9분의 3, 3, 6 하고 나와요. 맞습니까? 이거 다 더하니까 얼마 돼야 된다고요? 1이요. 따라서 5k는 얼마가 나오고요? 3분의 2죠? 3분의 1 하고 나오고요. 아하하! k 얼마 나오는구나? 15분의 1 하고 나오는구나. 정답 몇 번인가요? 1번 되겠죠. 자, 가보겠습니다. 어떤 상품의 가격은 매달 0.5의 확률로 10% 상승하거나 0.5의 확률로 10% 하락한다. 이 상품의 현재 가격은 500원이다. 두 달 후 이 상품의 가격이 얼마이면 500원 이하이면 500원에서 두 달 후 상품 가격을 뺀 금액을 받고 여러분 그러면 500원 얘네들은 500원 이하죠. 그럼 이거 얼마 받는 거야? 5원. 얘는 95원. 500원 이상이면 받지 않기로 한다. 이때 얼마 받는 거야? 빵원 받는 거지? 됐나요? 두 달 후 받을 수 있는 금액의 기대값입니다. 그럼 내가 누구를? 네, 금액을 확률 변수 x라고 두셔야 되겠죠. 맞습니까? 금액을 확률 변수 x라고 두고 확률 분포표를 갖다 그려보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0 아니면 5 아니면 얼마인가요? 네, 95 하고 나오겠죠. 각각의 확률을 찾아봅니다.
여러분 요게 올라갈 때 얼마? 0.5의 확률. 0.5. 0.5. 전부 다 0.5예요. 자, 확인할게요, 여러분. 얘가 됐을 때는 두 번이 올라가야 돼요. 0.5 곱하기 0.5. 분수로 나타낼까요? 4분의 1이죠. 여러분, 얘는요. 얘가 되려면요. 이렇게 올 때도 있지만 이렇게 올 때도 있습니다. 4분의 1, 4분의 1, 토탈 2분의 1. 맞습니까? 자, 얘는요. 그대로 가니까 뭐예요? 네, 4분의 1 더하니까 얼마 나온다? 1 하고 나오겠죠. 맞습니까? 자, 이들의 기대값을 구해라 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기대값은요. 곱하니까 빵, 곱하니까 얼마? 네, 2분의 5. 곱하니까 얼마? 4분의 95. 따라서 얘는요. 4분의 10 더하기 95. 따라서 4분의 얼마가 나오나요? 105 하고 나오나요? 됐습니까?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구하라 그랬네요. 됐어? 4, 2, 8, 4, 6에 24.25 하고 나오나요? 맞습니까? 26.25 하고 나온다. 됐습니까? 26점? 맞나요? 26점. 계산이 뭐가 잘못됐나요? 확인해 볼까요? 얘는요 4분의 1이고요. 그쵸? 얘는 2분의 5고요. 얘는 4분의 95고요. 됐습니까? 2분의 5, 4분의 10, 4분의 95. 맞나요? 4분의 105 하고 나오네요. 105를 4로 나누니까 4, 2, 8. 25죠? 4, 6에 24. 26.25 하고 나와야겠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다음 문제 가볼게요. 어느 농장에서요, 한 상자에 40개의 과일을 넣어 판매하고 있는데요. 한 상자당 상한 과일의 개수는 꼭 2개씩 있대요. 한 상자에서 3개의 과일을 이미 추출하여 상한 과일이 없으면 5,000원에 판매한대요. 상한 과일이 1개 이상이면 얼마? 네, 6,000원에 판매하겠대요. 상한 과일을 모두 정상인 과일로 바꿔서 이러한 방식으로 13개의 상자를 판매할 때 전체 판매액의 기대값을 구하여라. 쌤은 뭐부터 구할 거냐면요. 한 상자를 판매했을 때의 기대값부터 찾을 거야. 맞나요? 그럼 얼마 곱하면 되는 거니까? 130을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금액의 판매액의 확률 분포표를 그려볼게요. 5,000원에 판매할 때가 있고요. 6,000원에 판매할 때가 있어요. 각각의 확률을 구해볼게요. 여러분, 몇 개 중에서 네, 40개 중에서 3개를 뽑아서 얘는 상한 과일이 하나도 없을 때야. 그러면 38개 중에 3개를 뽑아줘야겠지? 괜찮으십니까? 오케이, 됐나요? 그럼 여러분 얘 싹 다 계산하면 40C 3분의 됐나요? 38C 3은요. 계산하시면 130분의 111 하고 나옵니다. 여러분 얘는요. 상한 과일이 1개 이상이랐으니까 여기 1 하고 나오니까 얘는 130분의 얼마가 나올까요? 19 하면 되겠죠? 둘이 더해서 1 하고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럼 여러분 내가 한 상자를 팔았을 때의 기대값은요. 한 상자당의 기대값은 5,000 곱하기 130분의 얼마? 111 더하기 6,000 곱하기 130분의 얼마? 19 하고 나옵니다. 이게 한 상자의 기대값이에요.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 나한테 뭐라 그랬어요? 130상자를 팔았을 때의 기대값을 구하라 그랬죠. 그러면 여기다가 130분의 111 더하기 6,000 곱하기 130분의 얼마? 19를 하셔서 얘 싹 사라지고 나면 됐습니까? 5,000 곱하기 111 더하기 6,000 곱하기 얼마? 19가 되겠고요. 됐습니까? 자, 이것은 정답이 얼마가 나오나요? 6,9,0,0 하고 나옵니다. 됐습니까? 정답 몇 번 나오나요? 네, 5번 나오죠. 자, 가보겠습니다. 주머니 속에 1의 숫자가 적혀있는 공이 몇 개? 1개, 2가 2개, 3이 5개가 들어있어요.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1개의 공을 꺼내요. 공에 적힌 수를 확인하도록 다시 어떻게 하겠다고요? 넣겠대요. 이와 같은 식을 몇 번? 2번 반복할 때 꺼낸 공에 적힌 수의 평균을 x바라고 하자. 그럼 여러분 내가 2개를 하나는 x1이라고 놓고 두 번째 걸 x2라고 나면
둘이 더한 것. 이게 x바가 되는 거야. 맞습니까? 그 x바가 얼마가 될 확률을 구하라고요? 네, 2가 될 확률을 구하라고요. 맞습니까? 그 얘기는 무슨 말이죠? x1 더하기 x2가 얼마가 되라? 4가 되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어차피 복원 추출이죠? 됐나요? 다시 넣는다 그래서 똑같은 거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죠? 일단 1, 3, 2, 2, 또 3, 1. 이 세 가지 있겠네요. 됐습니까? 여러분 1을 꺼낼 확률은요. 전체 몇 개 중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중에 1 몇 개 있다고요? 네, 1개 있다고요. 3은요, 8개 중에 몇 개? 5개. 따라서 얘는 64분의 얼마가 나오죠? 5하고 나오죠? 자, 2를 꺼냅니다. 얘는요, 8개 중에 2개, 또 8개 중에 2개, 64분의 얼마? 4요. 아이, 복원 추출이니까요. 됐습니까? 3을 꺼냅니다. 아, 역시 얘도 64분의 얼마가 나올까요? 5하고 나오겠네요. 이거 싹 다 더하니까요. 64분의 얼마가 나옵니까? 14가 나오죠. 따라 32분의 얼마가 나오나요? 네, 7하고 나와서요. 정답 몇 번인가요? 5번 나오죠. 자, 검은 공이 몇 개가 있고요? 네, 검은 공이 3개가 있고요. 흰 공이 몇 개가 있답니까? 네, 2개가 있답니다. 주머니가 있다. 이 주머니에서 1개의 공을 꺼내요. 색을 확인한 후 다시 넣지 않는다. 이와 같은 시행을 반복할 때 흰 공이 몇 개가? 2개가 나올 때까지의 시행 횟수를 뭐라고 하자?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됐습니까? x가 3보다 클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그랬어요. 됐습니까? 확률 분포표를 내가 만약에 그리잖아요. 다시 넣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고요. 흰 공이 2개가 나올 때까지 시행 횟수가 확률 변수 x라고 하면 일단 최소 몇 회는? 2회는 시행해야 돼요. 또는 3회를 시행을 해야 되죠. 맞습니까? 또요. 4회 시행할 수도 있고요. 사실 근데 쌤은 이쪽은 더 이상 관심이 없습니다. 왜? 내가 얘네들 2개 구해서 1에서 뭐 해주면 되니까 이쪽은 빼주면 되니까요.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 쌤이 여기에서의 확률을 한번 구해볼게요. 검은 공 3개, 흰 공 2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2번 시행해서 흰 공 2개가 다 나오려면 흰 공 나와야 되겠지. 처음에 흰 공 나옵니다. 확률이 얼마죠? 5분의 얼마예요? 2죠. 맞습니까? 또 흰 공 나옵니다. 얼마 나오죠? 네, 4분의 1이죠. 꺼낸 공 다시 넣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따라 이거 얼마 나오나요? 네, 10분의 1 하고 나오네요. 맞습니까? 3번의 시행에서 흰 공 2개가 마저 나와야 되니까요. 검은 공, 흰 공이거나 맞아요? 흰 공, 검은 공, 흰 공이 나와야 해요. 여러분 처음에 꺼냈을 때 검은 공 나올 확률은요. 5분의 3. 그 다음에 흰 공이니까요. 4분의 2. 그 다음 흰 공이니까요. 3분의 1. 얼마 나오나요? 10분의 1이요. 여러분 얘는요. 처음에 꺼냈을 때요. 검은 공이요. 흰 공이요. 그 다음에 검은 공이요. 그 다음이요. 흰 공이요. 됐습니까? 역시 얼마 나오나요? 10분의 1하고 나와서 여러분 이때는 얼마가 나옵니까? 10분의 2가 나옵니다. 그럼 나한테 구할 x가 3보다 클 확률을 구해라. 1에서 2개 더한 것 뺀 얼마? 10분의 3 하시면 되겠죠. 따라서 얼마 나오나요? 10분의 7 하고 나오죠. 맞습니까? p는 10, q는 7입니다. 나한테 구하라고 하는 p 더하기 q는 얼마 나오죠? 17 하고 나옵니다. 이해가십니까? 정답은 17 하고 나오겠네요. 됐습니까? 세 자료 A, B, C가 있는데요. 얘네들의 표준편차를 차례대로 A, B, C라고 할 때 A, B, C의 대소관계를 바르게 나타낸 것은 됐습니까? 쌤이 얘의 확률 변수를 X라고 쓰고요. 얘를 확률 변수를 Y라고 쓰고요. 얘를 Z라고 쓸게요. 됐습니까? 그럼 쌤이 X라는 놈은요. 1부터 어디까지? 50까지의 자연수니까 1, 2, 3 쭉 해서 어디까지? 50까지 이렇게 돼요.
y는 어떻게 되냐면요. 51, 52 쭉 해서 어디까지? 네, 100까지 있어요. z는 1부터 어디까지? 100까지의 짝수니까요. 2, 4, 6 해서 100까지 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y는 뭐가 나오냐면요. x 더하기 50이 나와요. 얘한테 각각 50씩 더하는 거죠. 여기서 z는 어떻게 나오냐면요. 됐나요? x의 몇 배? 2배가 되고 있죠. 자, 그럼 천천히 한번 볼게요. 요놈아의 표준 편차를 시그마 x라고 둘게요. 그리고 얘를 갖다가 a라고 하래요. 그러면 쌤이 얘의 확률 표준 편차를 시그마 y가 되는데요. 얘는 시그마 x 더하기 50이 되고요. 얘는 시그마 x가 돼요. 그럼 이거 b예요. 요놈아의 표준 편차를 시그마 z가 되면요. 얘는 시그마 ex가 되고요. 따라서 4 시그마 x가 돼서 됐습니까? 얘가 c가 돼요. 따라서 여러분 a하고 b는 어떻고요? 같고요. c가 어떻겠습니까? 크죠. a하고 b가 같고 c가 크다. 됐습니까? 정답 몇 번이죠? 2번이죠. 자, 이산확률 변수 x에 대하여 x가 2일 때의 확률은 1에서 x가 0일 때의 확률을 빼준대요. 됐습니까? 그럼 볼까요? 확률 분포표를 이렇게 그려보면요. 얘를 쌤이 p라고 놓으면요. 얘가 지금 1-p가 되는 거예요. 더해서 얼마 돼야 되니까? 1 돼야 되니까. 맞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쌤이 EX하고 VX를 차례대로 한번 구해볼게요. 됐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첫 번째 EX는 곱하니까 빵이고요. 곱하니까 뭐 얼마? 2P하고 나오죠. 두 번째 X제곱의 평균을 구해볼게요. 그럼 제곱하고 곱하니까 빵이죠. 제곱하고 곱하니까 얼마입니까? 4P죠. 괜찮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이거 두 개 가지고 내가 뭘 구할 수 있냐면요. VX를 구할 수가 있어요. VX는 2X제곱 4P에서 2X의 제곱 4P제곱이에요. 됐나요? 자, 그럼 얘들아 나한테 주어진 요노마를 갖다가 갖고 오면요. 2X가 뭐라고요? 네, 2P. 2배. VX가 뭐랍니까? 4P 빼기 4P의 제곱이랍니다. 따라서 여러분 얘는요. 4P 제곱은 8P 빼기 8P 제곱하고 나오고요. 따라서 12P 제곱 빼기 8P가 얼마입니까? 0이에요. 됐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얘는 3P 제곱 빼기 몇 P가? 2P가 0하고 나오고요. P로 묶으면 3P 빼기 2가 0이므로 P는 얼마이거나 0이거나 3분의 2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오케이. 따라서 여러분 P가 얼마가 돼야 되겠어요? 3분의 2가 돼야 되겠죠? 이해 가십니까? 오케이. 정답 몇 번입니까? 4번입니다. 자,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표는 다음과 같다. x의 평균이 5다. 그럼 첫 번째 일단 여러분 이거 다 더해서 얼마 돼야 돼요? 1 돼야 돼요. 얘랑 얘랑 더하면 얼마죠? 8분의 3이죠. 그럼 얘랑 얘랑 더하면 얼마 돼야 돼요? 네, 8분의 5가 돼야죠. 맞나요? 오케이. 자, 두 번째. x의 평균이 5래요. 평균이니까 둘이 더하니까 얼마? 곱하니까 4분의 1 2a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뭐? 8b. 이 값이 5라고요. 이해 가시나요? 오케이. 그럼 여러분 여기서 어떻게 나오죠? 2a 더하기 8b가 얘랑 얘랑 하니까 4분의 3 아닌가요? 맞죠? 4분의 3 넘어갈게요. 5, 4분의 20 빼기 4분의 3, 4분의 얼마? 17이요. 맞습니까? 오케이. 그럼 여러분 여기서 어떻게 나오냐면요. a 더하기 몇 b가? 네, 4b가 8분의 얼마? 17이 나와요. 괜찮으십니까? 자, 여러분 이거 두씩 뺄게요. 마이너스 3b는 마이너스 8분의 얼마가 나오고요? 12가 나오고요. 됐습니까? b라는 놈은 여러분 이거 2분의 3이죠?
따라서 얼마 나오나요? 2분의 1 하고 나옵니다. 맞아요? 2분의 3 됐습니까? b가 얼마라고요? 네, 2분의 1이라고요. b가 2분의 1. 여러분 b가 2분의 1이니까 a는요? 8분의 1 하고 나오겠죠. 맞습니까? 이때 x에 뭘 구하라고요? 분산을 구하라고요. 여러분 분산 구하려면 우리가 뭐 필요합니까? 네, x제곱의 평균이 필요하죠. 맞습니까? 제곱하고 곱하세요. 4분의 1이요. 제곱하니까 4, 곱하니까 2분의 1. 제곱하니까 16, 곱하니까 2. 제곱하니까 64, 곱하니까 32. 4분의 3 더하기 얼마? 34. 맞습니까? 괜찮으세요? 오케이. 나한테 뭐라고 그랬습니까? 분산은요. 얘에서 4분의 3 더하기 34에서 평균의 제곱을 평균이 25하고 나오죠? 따라서 4분의 3 더하기 얼마가 9가 나오고요. 4분의 얼마? 39하고 나오겠죠. 맞습니까? 괜찮으세요? 오케이. 따라서 분산은 얼마가 나온다? 4분의 39가 나온다. 4분의 39는요. 9점 얼마? 75. 정답 몇 번인가요? 1번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다음은 확률변수 x의 확률 분포표이다. 7분의 4 a, b가 요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룬다. 여러분 있잖아요. 일단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a 더하기 b가 7분의 3이라는 거지. 됐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요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룬대요. 그러면 가운데 것에 뭐가? 네, 제곱이 양쪽 거 뭐 한 것과 같다? 곱한 것과 같다. 됐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대로 쌤이 숫자를 집어넣어 붙자. 가만히 보시니까요. 여기에서 b가 7분의 3 빼기 a가 나오고요. 됐습니까? 여기에서 결국 a제곱은 7분의 4에다가 7분의 3 빼기 a가 나오고요. 됐습니까? 여러분 그럼 얘는 a제곱 이퀄 49분의 12 빼기 7분의 4a. 양쪽에 49 갖다 곱하면요. 49a의 제곱 더하기 얼마? 49 곱하니까 7, 4, 28이죠? 28a 빼기 12가 0 하고 나오겠네요. 맞습니까? 오케이. 그럼 여러분 여기서 내가 이제 인수분해해야 돼요. 그치? 7, 7에 49. 얘는요. 10이니까 3, 7에 21. 안 되죠? 그죠? 6, 7에 42. 6, 22. 42. 42. 그 다음에 2, 7에 14. 되네요. 아래 마이너스부터 해야겠다. 됐습니까? 그럼 a는 마이너스 7분의 6이거나 a는 얼마 나오죠? 7분의 2하고 나와서 따라서 a는 얼마가 나오나요? 7분의 2하고 나와요. 맞습니까? 여러분 a가 7분의 2예요. 됐니? 그럼 여러분 b는 뭐가 나오죠? 네, 7분의 1이 나와요. 됐습니까? 여러분 이때 뭐가? 평균이 얼마라고요? 24래요. 여러분 내가 구할 평균이라는 놈은 7분의 4k 더하기 7분의 4k 더하기 7분의 4k. 똑같네요. 7분의 12k 그 값이 얼마다? 24다. 따라서 k는 얼마 나오겠어요? 14 하고 나오겠죠. 맞습니까? k값 얼마 나오나요? 14 하고 나옵니다. 됐나요? 차근차근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률 분포표를 가르쳐주고 이와 같은 제시문을 가르쳐준 다음에 질문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결국 A값, B값, 그 다음에 분산이 얼마냐 이렇게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A값, B값, 그 다음에 분산. 자, 표를 이용해서 한번 잘 보도록 할게요. A값, B값, 분산. 자, 그럼 우선 첫 번째 A값, B값을 구해야 되니까 A, B에 대한 조건들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률 분포표를 구했으니까 전사건의 확률 1, A, B, 3분의 2까지 더하면 1이 됐기 때문에 A 더하기 B는
3분의 1이라는 값이 구해진 거 맞고, 자, 두 번째, 여기에 A, B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A, B를 A, B의 식 하나와 더 연관시켜서 구해야 하기 때문에, 자, 뭘 구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바로 여기에 확률의 평균이라는 값을 가르쳐 줬어요. 평균. 자, 그리고 X와 Y 사이의 변수의 관계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평균이라는 값을 가르쳐 줬으니까 평균이라는 거하고 연관을 시켜서 Y에 대한 A, B의 관계식을 찾아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평균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를 찾는 거니까요. 자, 2Y 평균. 자, 그렇다면 걔는 2에 10x 마이너스 2.21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얘는 변수, 얘네들은 계수와 상수, 평균은 정직하죠. 그래서 계수 밖으로 나가고, 그 다음 더해진 거 상수도 더해집니다. 자, 그럼 얘가 얼마냐면 0.271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10을 곱하게 되면 2.71, 그러면 2.21을 빼게 되면 0.5 이렇게 되는 거죠. 0.5 값으로 따지면 얼마?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평균 2y를 구하면 그게 2분의 1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걸 A하고 B하고, 그러네요. 확률 분포표에서 이 변량과 확률을 곱해서 더해준 게 바로 평균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실제로 평균 A, B하고 연관시키니까 마이너스 A 0. 계산해준 이 값이 평균인데 그게 바로 얼마? 그게 2분의 1이 됐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A라는 값을 구해주니까 얘를 넘겨보니까 2분의 1 빼기 3분의 2. 그렇다면 6분의 3에서 4 빼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분의 1. 그래서 A는 얼마? 6분의 1 되고, 여기는 이 값을 여기에다 집어넣어주면 B 값이 구해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 분산이라는 값을 구해야 됩니다. 분산을 구하라 그래요. 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A, B를 구했으니까, 자, 여기에서 당황해 하지 마시고, 자, 다라는 것을 바로 뭐냐면 다는 X의 분산을 구하라 그랬는데 Y의 분산을 가르쳐 준 상태죠. Y의 분산을 가르쳐 주고 X의 분산을 어떻게 구할까? 자, 바로 여기는 이 관계식을 이용해서 구해 보겠습니다. 자, VY는 V의 10x 마이너스 2.21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 분산을 구할 때는 곱해진 계수와 더해진 상수 중에 상수를 무시해 버리시고 계수는 봤습니다. 바로 제곱의 값으로 나가게 되죠. 그래서 100vx 이렇게 된 거고, vy 값이 바로 얼마입니까? vy 값이 12분의 7이기 때문에 바로 vx라고 하는 그 값은 몇 분의 100분의 1 곱하기 12분의 7.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값이 100 이렇게 구해지게 된다는 얘기죠.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 한 번씩 다 읽어보셨을 테니까 확인만 잘하겠습니다. 자, 우선 저희가 주사위를 던집니다. 그래서 주사위를 던진 주사위의 눈이 2 이하면 얼마의 추를, 1이라는 추를 갖다가 집어넣고, 그게 3 이상이면 무게가 2인 추를 갖다가 이게 집어넣습니다. 자, 이와 같은 시행을 반복하여 주머니에 들어있는 총 무게가, 중요한 게 바로 이거죠. 처음으로 6보다 크거나 같을 때, 커도 되고 같아도 된다는 거, 커도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6보다 커도 됩니다. 처음으로. 그때 그 처음에 는 개수, 처음으로 커지는데 세 번째 넣었을 때 처음 커지면 그게 바로 x가 3이라는 얘기고, 1, 2 이렇게 넣었는데 여기 만약에 1 넣었으면 4죠. 근데 여기에다가 얼마 집어넣냐면 2를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얘네 4개를 더한 게 얼마가 되죠? 6이죠. 근데 그게 세 번째까지는 6이 안 됐는데 처음으로 네 번째에 집어넣어서 6이 됐으니까 이때는 x가 4. 처음으로 6을 갖거나 넘은 그 숫자, 그게 바로 x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x가 뜻하는 건 뭐냐면 제가 집어넣은 횟수, 그거의 마지막 게 몇 번째냐라고 x가 얘기하고 있는 거죠. 몇 번째에 드디어
6보다 같거나 크게 됐느냐 그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문제를 더 보니까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종이 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보니까 자, x는 3입니다. 무슨 얘기죠? 처음으로 세 번째에서 내가 그걸 넣었더니 6보다 크거나 같아졌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1번째, 2번째까지는 안 됐는데 세 번째에 처음으로 6보다 크거나 같아지기 위한 상황을 설정해 보면 여기에 1이라는 추가 한 개라도 들어가 있으면 절대 불가능하죠. 여기 2 넣어도 5되니까. 그럼 그때 상황은 바로 뭐냐면 이렇게 되죠. 여기 2 넣고 여기 2 넣는데 두 번째까지는 안 되지. 그럼 세 번째에 드디어 2를 넣음으로써 여긴 뭐가 된 겁니까? 6보다 크거나 같은 게 된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다가 1을 넣게 되면 이거는 하나 더 넣어야 되기 때문에 되지 않습니다. 같지도 않고 작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에 6보다 커지고 커거나 같아지는 상황은 이 상황이란 얘기죠. 그러면 2라는 추가 연이어서 3개 뽑혀야 되니까 2라는 것은 잠시 앞으로 가볼까요? 2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2는 넣은 눈의 수가 3 이상이면 무게 2를 갖다가 넣는다 그랬으니까 자, 2라는 것은 눈이 3 이상입니다. 그러면 세 번 모두 다 3 이상의 눈이 계속 나와야 됐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3 이상의 눈 전부 다 6분의 4 그것이 세 번 모두 나와야 한다 이렇게 된 거죠. 이게 바로 X는 세 번째에 드디어 벌어지는 일을 뜻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이제 네 번째까지 해봅시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자, 여기까지는 뭐가 안 됐냐면 여기까지는 6 이상이 되지 않았는데 얘에서 그렇게 됐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그 상황이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될 수 있겠네요. 여기서 5였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럼 여기서 5였다라고 얘기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1, 2, 2가 나오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오면 됩니까? 이 네 번째에 1의 추가 나와도 되고 또는 2의 추가 나와도 상관이 없죠. 선생님 2 나오면 7인데요. 맞습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커도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우선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져야 되니까 자, 세 번 중에 2라는 추가 2번 나와야 되니까 세 번 중에 2번 2라는 추 3분의 2가 2번 발생했고 3분의 1은 한 번 발생했습니다. 이게 바로 여기까지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때 네 번째 독립적으로 발생 위치가 바뀌면 안 되니까 네 번째는 1의 눈이 나와도 되고 아니 추가 무게가 1이 돼도 되고 2가 돼도 되는 거죠. 근데 추가 1이 되거나 2가 된다는 건 바로 뭐냐면 3분의 1이 나오거나 또는 3분의 2가 나와도 된다 그랬으니까 뭐든지 상관없다 결국 1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끝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여기에 있는 이것이 바로 뭐가 되면 되냐면 이렇게 되어도 되겠죠? 바로 여기에서 합이 4가 되는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1, 1, 4 이렇게 되게 되면 이때는 뭐가 나오면 되죠? 아이고 여기 2라는 추죠. 2가 됐으니까 4에서 한 번 더해서는 1이 나와서는 안 되니까 바로 얼마가 나와야 되죠? 2 이렇게 나와야 되겠네요. 그럼 세 번 중에 1이라는 추가 2번 나와야 되니까 세 번 중에 2번 1이라는 추 주사위의 눈이 2 이하가 되어야 한다. 3분의 1에 2번. 그 다음에 2 이상 3분의 2가 몇 번? 한 번. 그리고 순서는 바뀌면 안 되니까 순서 없이 확률만 2가 나와라. 3분의 2 이렇게 된 겁니다. 이 두 개를 더해 주신 게 바로 P4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렇다면 나라는 박스에 들어가는 게 바로 3분의 1이라고 얘기했던데 바로 여기네요. 그런데 여기 있는 거 이게 다르죠. 상관이 없죠. 얘가 바로 뭐하고 똑같으니까 3C라고 똑같기 때문에 얘가 바로 저기에 있는 것이고 얘가 바로 박스 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박스, 가하고 나는 찾았으니까 답은 우선 찾게 된 거고, 만약에 4번이었다, 5번이었다고 한다면 1, 2, 3, 4, 5. 그럼 여기까지 무조건 뭐가 돼야 되냐면 6이 안 돼야 되는 거죠. 그럼 얘가 뭐가 될 수 있습니까? 5가 될 수 있죠. 자, 그러면 5가 되는 경우의 수는 1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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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그럼 거기에 뭐가 나오면 되죠? 1이 나와도 되고 2가 나와도 됩니다. 두 번째, 여기에 4가 될 수도 있습니까? 네, 1, 1, 1, 1 이렇게 되고, 그럼 여기 5번째는 뭐가 나와야 돼요? 2 이렇게 나오면 되죠. 그래서 그냥 계산만 한번 해보니까 4C 1에 여기가 한 번 나왔으니까 3분의 2에 한 번, 3분의 1에 3번. 여러분 이거 조심하세요. 1이 나오거나 2가 나오는 건 뭐든지 상관없다. 100% 이렇게 된 거죠. 4C 4에 3분의 1에 4제곱 곱하기 2가 나와라 3분의 2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러므로 뒤로 한 번 더 가보게 되니까 저기 이제 숨어있던 게 이제 나왔네요. 그래서 P5가 되는 것은 저기에 4C 0이라고 하는 게 바로 요거네요. 3분의 2까지 썼으니까 그러면 바로 이게 우리가 찾고자 했던 다라는 상황. 이게 바로 박스 다를 얘기하는 상황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10개의 자료 x1부터 x10까지에 대하여 yi가 10분의 1의 xi 빼기 5를 만족시키는 10개의 자료 i1부터 y10까지를 얻었대요. 됐습니까? 그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얘와 얘를 줬어요. 근데 얘네들의 분산을 구하래요. 결국 여러분 지금 나한테 분산 구하라는 건 이 x 이거 구하라는 거거든. 아이고 쏘리 vx 그죠? vx 이거 구하라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v의 y가 v의 10분의 1x 빼기 5라고 했으니 얘는 결국 100분의 1의 vx예요. 무슨 말이냐면 vx는요. 결국 100 곱하기 vy예요. 괜찮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내가 누구만 찾으면 vy만 찾으면 끝나요. 그럼 vy를 알려면요. 첫 번째 2의 y를 알아야겠죠. 2의 y는요. 다 더해서 개수로 나누는 거니까 10분의 10해서 얼마인가요? 1이에요. 두 번째는요. y제곱의 평균. y제곱의 평균은 각각을 다 제곱해서 더해서 10으로 나눠야 되니까 10분의 얼마? 네, 68하고 나와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내가요. vy를 구할 수 있는데 vy는 10분의 68에서 평균의 제곱 1 해주니까요. 10분의 얼마? 58하고 나와요. 맞습니까? 그럼 지금 나한테 구하라는 것은요. 100 곱하기 10분의 58이므로 얼마가 나오나요? 580하고 나옵니다. 됐습니까? 정답은 얼마인가요? 580이죠. 자, 보겠습니다. 1부터 5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혀있는 5개의 서랍이 있다. 5개의 서랍 중 영희에게 임의로 몇 개를? 네, 2개를 배정해 주려고 한대요. 영희에게 배정되는 서랍에 적혀있는 자연수 중에서 작은 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할 때 10x의 평균을 구하여라. 됐습니까? 그럼 보세요. 내가 서랍을 영희한테 지금 배정을 해주는데요. 2개를 준대요. 2개 중 작은 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겠대요. 그러면 1일 때가 있고요. 2일 때가 있고요. 3일 때가 있고요. 4일 때가 있겠죠. 각각의 확률을 구해볼게요. 됐습니까? 여러분, 내가 5개 중 몇 개를 뽑을 거야? 2개를 뽑을 거야. 그럼 전체는 뭐예요? 5C2에서 10가지가 나와요. 그럼 여러분 10가지 중에 2개 뽑았을 때 작은 수가 1이 되려면 나머지 4개는 그쵸? 1, 2, 3, 4 중에 뽑아줘야겠죠? 됐습니까? 얘는 작은 수가 2가 되려니까 10분의 얼마? 3. 3, 4, 5 중에 뽑아야 되니까요. 됐습니까? 자, 여러분 얘는 10분의 얼마? 네, 2가 되겠죠? 맞습니까? 4, 5 중에 뽑아주면 되니까 얘는 10분의 1이죠?
나머지 5 뽑으면 되는 거니까요. 됐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들의 평균은 곱하니까 10분의 4 곱하니까 10분의 6, 10분의 6, 10분의 4 해서 결국은 얼마가 나오나요? 네, 2가 나와요. 그럼 나한테 지금 구하라고 하는 얘는요. 10 곱하기 2x니까 얼마가 나옵니까? 20하고 나오겠죠. 이해가십니까? 정답 얼마인가요? 20 되겠죠. 자, 좌표 평면 위에 한 점, x, y에서 세 점 중 한 점으로 이동하는 것을 점프라고 하자. 점프를 반복을 하여 0,0에서 4,3까지 이동하는 모든 경우 중에서 임의로 한 경우를 선택할 때 나오는 점프의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x, y라는 점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x 더하기 1, y라는 놈은요. 얘한테 1만큼 이동하고 그대로 y는 똑같은 거죠. y, y 더하기 1은 여기 있겠죠. x, y 더하기 1. 그 다음에 x 더하기 1, y 더하기 1은 여기 있겠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여기서 시작해서 일로 가거나 일로 가거나 일로 가는 걸 점프라고 하겠대요. 맞습니까? 그랬을 때 어디서부터 0,0에서부터 4,3까지 이동하는 모든 경우 중에서 임의로 한 경우를 선택할 때 점프의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겠대요. 됐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점프를 반복하여 0,0에서부터 4,3까지 이동하는 모든 경우의 수를 뭐라고 하자? n이라고 하자. 그럼 여러분 볼게요. 있잖아요. 여기에 지금 0,0이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4,3이라고 했어요. 1, 2, 3, 4. 1, 2, 3.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시작을 해서 지금 여기까지 가겠다는 이야기거든. 4,3이니까. 그럼 봐봐. 점프를 한 번씩 할 때마다 일로 가거나 일로 가거나 일로 간다는 대각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야. 그죠? 그랬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점프로 갈 수 있는 애들 중에서 횟수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을 K라고 하죠. 무슨 말이죠? 여기부터 여기까지 갈 때 점프 몇 번 했을 때 가장 최소로 했을 때 여기 몇 번에 갈 수 있느냐 그 얘기잖아. 맞나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대각선으로 가면 빨리 가겠지. 하나, 둘, 셋, 넷. 대각선으로 오고요.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한 번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른쪽으로. 이해 가십니까? 괜찮으세요? 오케이. 최소값은 얼마가 되나요? 네, 4가 돼요. 아, 가는 지금 4입니다. 가장 큰 값은 K 더하기 3이다. 뭐 그런가 봐요. 그럼 여러분 얘는 지금 뭐가 되고요? 4, 얘는요 5, 얘는요 6, 얘는 7이 지금 되는 거야. 됐나요? 그럼 X가 지금 4가 될 확률이라고 했는데요. 그치? 얘 가만히 보니까 이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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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이 네 개를 순서 배열하는 방법이죠.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이거 몇 가지? 네, 세 가지고 한 가지니까 4팩을 3팩으로 나누겠죠. 그랬을 때 여러분 나한테 나를 구하래. 몇 번 만에 가라고? 6번 만에 가는 한 가지를 아무거나 잡아보자. 6번 만에 가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대각선. 됐니? 요거 3번, 요거 2번. 이렇게 가면 6번 만에 가겠네요. 그치?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맞습니까?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럼 여러분 나에 들어갈 것은요. 얘네들을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이겠죠. 전체 몇 팩토리얼? 네, 6팩토리얼을 몇 팩으로? 3팩, 2팩으로 나눠줘야 돼요. 맞습니까? 그러면 6, 5, 4를 2로 나누니까 몇 가지죠? 60까지 하고 나오죠? 따라 나는 얼마인가요? 네, 60이죠. 이해 가십니까? 오케이. 아하. 따라서 지금 가는 얼마가 나오고요. 4가 나오고요. 나는 얼마가 나온다고요? 60이 나온다고요. 맞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나온대요.
됐나요? 오케이. 이거 I 콜 K부터 K 플러스까지 확률 다 더하면 얼마다? 1이다. 맞습니까? 확률 다 더하면 1이야. 그랬을 때 n이 얼마냐? 여러분 확률 다 더하면 1이야. 확률 다 더하면 1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얘랑 다 더하면 1 나와야 된다고요. 결국 n분의 4 더하기 30 더하기 60 더하기 얼마? 35를 하면 이 값이 1이에요. 그럼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값이 얼마인가요? 90, 125, 129하고 나오겠죠. 아, 그럼 n도 얼마여야 돼? 129여야 해요. 따라서 우리 여기에 있는 이 n값 됐습니까? 여기에 있는 이 n값 얼마 나온다? 네, 129하고 나오겠다. 괜찮으세요? 아, 다는 얼마가 나옵니까? 129하고 나오겠죠. 이해가세요? 나한테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 다 뭐 하라고요? 더하라고요. 따라서 64 더하기 129하고 나오고요. 193하고 나옵니까? 정답 몇 번인가요? 2번 나오겠죠. 이해가시나요? 오케이. 자, 문제 가겠습니다.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라고 그랬습니다. 그쵸? 이항분포 100의 5분의 1을 따를 때 확률 변수 x가 100의 얼마? 네, 5분의 1 이렇게 생긴 이항분포를 따를 때 3x 빼기 4의 표준편차를 구하여라. 쌤이 요노마의 표준편차를 먼저 구해야 되겠지. 맞아요? 그럼 요노마의 분산부터 찾자. 이항분포의 분산 n, p, q요. 됐어요? 이렇게 나와서 4하고 나오자 16하고 나오겠네요. 따라서 요노마의 표준편차는 얼마가 나오고요? 4가 나오고요. 나한테 지금 구하라고 한 것은요. 3x 빼기 4의 표준편차니까 3의 시그마 x죠. 따라서 얼마가 나오나요? 12하고 정답 나오네요. 괜찮으십니까? 오케이, 몇 번인가요? 1번 되겠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를 때 저노마의 분산을 구해라. 아하, 그러면 지금 x가 6에 얼마? 이렇게 생긴 우리의 뭘 따른다고요? 네, 이항분포를 따른다고요. 그럼 여러분 요노마의 분산부터 찾아볼게요. n, p, q요. 괜찮으세요? 요거 1이고요. 요거 2하고 나와서 얼마가 나오나요? 3분의 4가 나와요. 됐습니까? 그럼 지금 나한테 구하라는 v에 마이너스 3x 더하기 2는요. 9vx하고 나오자. 따라 9 곱하기 얼마? 3분의 4하고 나오고요. 3, 4, 12하고 나옵니다. 됐습니까? 정답 몇 번인가요? 5번 되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확률 변수 x가요. 그치? 값 x를 가질 확률이 저렇게 된대요. 아하, 이거 독립시행의 확률이네요. 이항분포의 냄새가 나시죠? 됐습니까? 이 x가 1이고요. vx가 10분의 9랍니다. 아하, 독립시행의 확률을 갖는, 독립시행의 확률 질량함수를 갖는 분포, 이항분포입니다. 맞나요? 여러분 그럼 얘는요. 횟수가 na이고 한 번의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p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첫 번째 요노마의 평균은요. np가 나오고요. 그 값이 1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npq요. 됐습니까? vx는요. np의 q입니다. 이 값이 지금 얼마라고요? 10분의 9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요. 이만큼이 얼마라고 했으니 1이라고 했으니 이 값 자체가 10분의 9예요. 아, 따라서 p는 얼마가 나오는구나? 10분의 1이 나오는구나. 괜찮으십니까? p가 10분의 1이에요. 그럼 자연적으로 n이 얼마가 나오죠? 10하고 나오죠. 그때 여러분 나한테 뭐라 그랬습니까? x가 누구보다? 네, 2보다 작을 확률은 x가 얼마일 때와 0일 때와 x가 얼마일 때? 1일 때 더해주면 되겠죠. x가 0일 때는요. 10번의 시행 중에 빵번 우리가 원하는 사건이 나올 겁니다. 그럼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사건만 10번 나오겠네요. 걔는요. 10분의 9가 되겠고요. 됐습니까? 자, 쟤는요. x가 1이라는 건 10번 중에 한 번 우리가 원하는 사건이 나와요. 10분의 1이고요. 나머지는요. 10분의 9의 몇 제곱? 9제곱하고 나오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거 얼마예요? 네, 1이죠?
그래서 얘 1이고요. 결국은요. 10분의 9의 10제곱 더하기 됐습니까? 10분의 9의 몇 제곱? 네, 9제곱이니까요. 얘는 10분의 9 곱하기 10분의 9의 9제곱이죠. 따라서 쌤이 10분의 9의 9제곱으로 묶고 나면요. 됐니? 10분의 1 있고요. 맞나요? 여기 누구 있죠? 1 있습니다. 됐나요? 얘는 10분의 9 있고요. 1 있으니까 10분의 얼마? 19하고 나오겠네요. 맞습니까? 10분의 19 곱하기 10분의 9의 9제곱. 몇 번의 정답이 있습니까? 1번 있네. 오, 다행이다. 그죠? 계산하라고 안 해서요.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 조노말을 따르고요. 됐니? x가 4일 때의 확률이 x가 5일 때의 확률의 3분의 1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해볼까요? 자, 그럼 여러분 x가 4일 때의 확률은요. 10번의 시행 중에 우리가 원하는 사건이 4번 나와야 돼. 그 사건 나올 확률이 얼마라고요? p라고요. 따라서 p의 4제곱이고요. 1-p의 몇 제곱? 6제곱입니다. 얘가요. 3분의 1에 자, x가 5일 때의 확률은요. 10번 중에 몇 번이? 5번이 우리가 원하는 사건이 나와야 돼요. 우리가 원하는 사건이 나올 확률이 뭐라고요? p라고요. 따라서 p의 몇 제곱? 5제곱. 나머지는요. 1-p예요. 됐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거 사라지죠? p요. 됐나요? 얘 사라지죠? 1-p요. 됐습니까? 괜찮으세요? 자, 식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얘는 10C4는 10팩을 몇 팩으로? 6팩, 4팩 나누시고요. 됐습니까? 얘는 3분의 1 곱하기 10팩을 5팩, 5팩으로 나눠 주셔야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10팩, 10팩 사라지고요. 요거 사라지죠? 맞나요? 요거 사라지네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얘 남는 거 보니까요. 6분의 1에 1-p하고 남고요. 그죠? 얘는요. 15분의 1에 p하고 남아요. 양변에 30 곱할까요? 30 곱하니까 5배에 1 빼기 p는 2p하고 나오죠? 따라서 7p가 얼마가 나오고요? 5가 나오고요. 따라서 p는 얼마가 나오나요? 7분의 5하고 나옵니다.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 얘는 지금 어떻게 되냐면요. 10에 7분의 5가 나와요. 그럼 내가 얘의 뭘 구할 수 있습니까? 평균을 구할 수가 있죠. 7분의 얼마? 네, 50이요. 그럼 여러분 나한테 지금 구하라는 것은요. 7의 2x하고 나오잖아요. 얘가 7분의 50이니까 얼마 나오나요? 50하고 나옵니다. 됐습니까? 정답 50 되겠습니다. 자, 어느 수학반에 남학생 몇 명? 3명, 여학생 몇 명? 2명으로 구성된 모둠이 몇 개가 있답니까? 10개가 있대요. 맞나요? 각 모둠에서 임의로 2명씩을 선택을 할 때 남학생만 선택된 모둠의 수를 확률변수 x라고 하죠. 여러분 모둠의 수 확률변수 x는요. 각 모둠이 남학생 2명 나올 확률이 모두 다 일정해요. 독립적이야. 맞나요? 어떻게 되죠 확률이? 5명 중에 2명 뽑을 때 남학생만 2명 뽑을 확률 얼마? 10분의 3으로 다 똑같습니다. 몇 개의 모둠이 있대요? 10개의 모둠이 있고요. 10분의 3의 확률을 갖지. 맞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나한테 평균, x의 평균 np 하니까 얼마 나오죠? 3하고 나오겠네요. 정답 몇 번입니까? 4번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차 함수 y = fx의 그래프는 그림과 같고 f0과 f3이 0입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 나온 눈의 수의 m에 대하여 fm이 0보다 큰 사건을 a라고 하자. 그럼 여러분 우리 a가 일어날 확률을 한번 구해볼까요? 됐나요? 함수값이 0보다 크려면요. 1과 2. 여기에 있는 1과 2라는 눈이 나와줘야겠지. 맞습니까? 여러분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눈의 수가 1과 2일 확률은 얼마죠? 6분의 2, 3분의 1 하고 나옵니다. 맞나요? 이런 시행 몇 번 하겠다고요? 15회 하겠다고요. 따라서 여러분 얘는요. 확률 변수 x는 이항분포를 따르고요. 15회의 시행이고 일어날 확률을 3분의 1입니다. 됐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내가 구할 평균은요. x의 평균은
NP에서 얼마? 5하고 나오게 되겠죠. 정답 몇 번입니까? 5번입니다. 됐습니까? 자,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 나온 눈의 수 A에 대하여 직선 y equal AX와 X제곱 빼기 2X 더하기 4가 서로 다른 몇 개의 점? 네, 2개의 점에서 만나는 사건을 A라고 합시다. 그럼 A가 일어날 확률부터 구해볼까요? 여러분 일단은요, X의 제곱 빼기 2X 더하기 4하고 AX를 갖다가 놓고 풀었을 때 얘의 해가 2개라는 이야기잖아. 그럼 여러분 얘 다시 쓰면요, X의 제곱 빼기 2 더하기 A의 X 더하기 4가 얼마다? 0이다. 요놈아의 해가 2개니까 뭐가 등장해야 되는 거지? 판별식 맞습니까? 자, 판별식 등장시킬게요. 2 더하기 A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어떻다? 크다. 됐습니까? 자, 여러분 얘 인수분해 하니까요. A 더하기 2 더하기 4 A 더하기 2 빼기 4가 되겠죠? 따라서 여러분 A 더하기 6 곱하기 A 빼기 2가 0보다 커야 되니까요. 여러분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눈의 수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항상 양수죠. 얘만 양수면 돼. A가 누구보다? 2보다 크기만 하면 되니까요. 됐습니까? A가 될 수 있는 건 누굽니까? 3, 4, 5, 6입니다. 맞습니까? 결국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라는 것은요. 주사위 던졌을 때 3, 4, 5, 6이 나와야 돼. 6분의 4죠. 확률은요. 3분의 2입니다. 됐나요? 괜찮으세요? 그럼 우리 X는 몇 회 시행을 한다고요? 300회 시행을 하고요. 한 번 던질 때 3분의 2라는 확률이 나와야 우리가 원하는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됐습니까? 그럼 여러분 얘는요. 평균을 X의 평균을 구하시면요. NP에서 얼마? 200하고 정답 나오겠죠. 정답 몇 번입니까? 네, 4번입니다. 됐습니까? 두 사람 A와 B가 각각 주사위를 한 개씩 동시에 던지는 시행을 합니다. 이 시행에서 나온 두 주사위의 눈의 차가 3보다 작으면 두 눈의 수의 차이가 3보다 작으면 A가 1점을 얻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B가 1점을 얻는데요. 얘들아, 일단 A가 1점을 얻을 확률을 구해볼까요? 주사위를 두 개를 동시에 던지면 전체의 가지수는 36가지예요. 두 눈의 수의 차이가 누구보다? 3보다 작으래요. 자, 그럼 해볼게요. 1,1, 1,2, 1,3 맞나요? 2,1, 2,2, 2,3, 2,4 맞죠? 3,1, 3,2, 3,3, 3,4, 3,5 4,1은 안 되죠? 4,2, 4,3, 4,4, 4,5, 4,6 5,3, 5,4, 5,5, 5,6 그죠? 됐나요? 또요. 6,4, 6,5, 6,6 됐나요? 몇 개인지 세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아하, 따라서 확률이 얼마가 돼요? 36분의 24. 얼마 되나요? 3분의 2예요. 맞나요? 그럼 여러분 A가 얻을 점수의 기대값을 생각을 해볼게요. 1점을 항상 얻는다고요. 맞아요? 아, 그러면 A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그 경우에 대한 기대값은요. 점수를 얻는 횟수에 대한 기대값은요. 이항포 몇 회 시행? 15회 시행해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A가 이 X라는 놈이 A가 점수를 얻을 횟수니까요. 걔에 대한 기대값은요. 둘이 곱하니까 얼마가 나오나요? 10이에요. 횟수에 따라서 점수도 그대로 똑같죠. 1점씩 얻죠. 10번 얻는다라고 있는 10번 내가 이긴다라고 기대하면 점수도 10점이에요. 그러면 A가 얻을 점수의 기대값은 10점입니다. 됐나요? 얘 합은 10이에요. B의 점수는요. 여러분 15회 시행을 하는데 1회마다 1점씩 주어지니까 전체 주어지는 점수는요.
15점이에요. 얘가 10점이면 얘가요? 5점이죠. 따라서 둘의 차이는 얼마가 나오나요? 5하고 나옵니다. 됐습니까? 정답 몇 번입니까? 3번 하고 나오겠죠. 이해가십니까? 오케이. 자, 여러분 우리 오늘 이렇게 해서 쌤이랑 같이 문제 한번 풀어봤는데요. 그지? 사실은 통계 문제가 막 너무나 어려운 건 아니니까요. 공식 항상 기억하시고요. 개념 정리 완벽하게 하셔서 됐습니까? 공식 때문에 틀리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 이해가십니까? 항상 복습하셔야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